한 50대나 40대? 근데 지금 60이 보면 60이 되게 젊잖아요. 60이. 그러니까 건강관리라던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웰니스 문화, 이제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육체적인 그런 자기의 이제 추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게 많이 반영되겠죠. 왜냐면 경제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본인들이 재미없잖아 인생이. 예를 들어서 그쵸? 소주 한 잔 못 먹고 막 휠체어 타고 그러니까 시니어 낙상 같은 거 실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세미나 할 때 거기 본부장이 오셔가지고 저희 박람회 때도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 있는데 분들이 이 전 지역에 이런 걸 공원에 깔려고 그래요 이런 거. 그리고 이미 검색해 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 공원, 뭐 분당 공원, 뭐 발치압 운동 하면 공원에 모든 공원에 다 있어요 이런 게.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건 결국은 마이너스 돼 가서 그래요. 예산이 마이너스 되니까. 그러니까 보험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60대 전에는 안 가, 병원을 잘. 어쩌다 한번 가. 근데 60대부터는 계속 병원을 다녀.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러니까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그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병원 자주 가고.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 그럼 고관절 괴사 같은 거예요. 미끄러지고. 가장 많이 미끄러지는 데가 어디냐라고 봤더니 이제 이런 데. 화장실에서 그렇게 고관절 낙상되고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고관절 우리가 괴사되고 미끄러지고 탈구되고 그러면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심혈관 관계 아니면은 이게 우리 메타볼릭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사에 문제도 생기고 못 걸으니까 휠체어 생활하고 그 몇 개월 동안에 그래서 심혈 근육이 또 약해지고 막 동맥 막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또 뇌질환, 인지장이 생겨서 생명이 되게 단축된다는 그 연구 결과가 되게 많아서 저는 깜짝 놀란 게 박람회 때 일반인들이 와서 이런 걸 해요 실제로. 저희가 올해 처음 나갔었는데 어르신 2명이 오셔가지고 이런 데 올라가서 이 장비는 아니고 이제 풋발란스라고 해서 나뉘어진 게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거를 야 한 몇 초를 버텨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남자 2분이 그러더니 이거 안 되면 일찍 죽어라고 하는. 그래서 요즘에 생로병사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생로병사 같은 거 관심 있게 보시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많이 나와. 그래서 그분들이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미 분당은 모든 공원이 됐고 저도 한번 그래서 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 거. 그랬더니 정말 많아. 각 지역에 이런 것들을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 이제 우리 할 때 자기네들이 이거를 자기에다 깔 수 없냐, 세팅할 수 없냐. 근데 이거 나무잖아요. 비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뭐 돌도 있고 막 그러죠. 돌도 있고 지하망령이 이게 있고 그게 이제 우리 발신경세포 되게 많은 인지 훈련이 진짜 좋거든요. 이게. 그리고 발목이 딱딱하거나 무릎이 오늘 배우는 그런 이론 안에서도 발이 어떠한 33개 관절과 막 28개 뼈 이런 것도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미세한 조절까지도 해야 되거든. 우리 원정 선생님은 저번에 하시고 티칭 좀 적용해 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조금씩?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저번에 오셔가지고 이 전 세미나를 교육을 한번 들으셨어요. 예. 그때 교육 들으시고 그때 그 질문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처음에 질문하기보다는 그런 고객님들에 대한 니즈, 그죠? 그게 뭐였죠? 무릎인가? 예, 무릎의 불편함. 네네네, 아마추어. 그런 부분들. 이렇게 생활체육이는 그러니까 배드민턴도 하고, 골프도 하고 그런 부분들. 그렇지. 오케이. 그 부분에서 좀 해결되셨어요? 그 부분. 무릎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셨나요? 무릎에 대한 부분들. 오케이. 무릎을 걸고 우리가 이제 팔꿈치하고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생활 스포츠는 좀 나뉘어져야 된다는. 골프는 기본적으로 척추의 측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이론.
그거가 좀 시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정운동학 쪽에서 봤을 때 우리끼리 얘기니까 필라테스에서는 교정운동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스포츠학회에서 NASM도 교정운동학을 보면 이제 그런 거 다루지 않죠. 교정운동학이니까 정확하게 거기서는 불균형을 초래하니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척추의 측만은 무조건 교정을 보지만 아까 생활 스포츠라던가 선수 트레이닝 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척추에 대한 엔진, 스파이널 엔진을 본다면 랜드마인 같은 거 이런 거 다 측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결국은 저장했다 나오고 그런 개념에서 시작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부상이 있고 그런다면 교정운동학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선수의 기술 향상과 퍼포먼스 향상에서는 그것을 교정으로 보지 않고 퍼포먼스로 본다. 그렇죠. 예,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하면은 선생님들도 좀 앞으로 티칭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개념이 일단 뿌리를 조금 내릴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은 그 지금 하고 계시는 고객님들 안에서 어떤 게 가장 좀 궁금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오늘도 많은 걸 다루긴 하는데 우리가 엄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죠. 다 중요하긴 합니다. 다 중요한데 엄지가 이제 중요한 건 일단 두꺼워서 일단 애들이 두껍죠. 두꺼우다 보니까 그만큼 힘이 강도가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이게 더 그렇죠? 강성하겠죠. 그래서 유연성도 70도, 90도에 대한 그런 가동 범위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그거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동 범위뿐만이 아니고 내 체중이 엄지가 지면을 진짜 버텨야 되는 그럼 버틴다는 개념을 다시 누르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누르는 힘이 없으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엉덩이가 계속 어떻게 해요? 신경계 쪽으로 계속 긴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좀 엄청 많아요. 우리 저번에 시간에도 남자 트레이너분들 보시면 그쵸? 덩치는 이만하잖아요. 그쵸? 우리 저번에 보시면 막 이만해. 근육은 이만한데 엄청 발달해져 있는데 그런 힘 되게 약하셔가지고 이러고 걸어요. 이러고 걸으신 분 그쵸? 아마 헬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헬린이들 보시면 그런 테크닉들 엄청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헬린이들. 그래서 엄지에 대한 근육이 약하다, 강도가 약하다, 이게 굴곡대는 약하면 어떻게 된다? 저번에 기억나실 거예요, 강찬 선생님은. 예, 거북목으로 잘 갈 수 있죠. 거북목으로. 그래서 극돌기가 많이 만져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요소들. 선생님은 지금 어떤 쪽에 필라테스 선생님이세요? 오케이. 그럼 그 재활이라는 개념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 재활의 개념이 급성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급성도 오실까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는 거 보면은 다 결국 저희 이제 고객님들에 대한 대상이 다 중복이 되거든요. 다 비슷비슷하게. 건강한 사람들은 그룹으로 가죠. 그룹으로, 그렇죠. 대부분 다 개인으로, 개인으로, 그렇죠. 남자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케이스적으로 봤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케이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남자분들의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여기 이제 트레이너분들 오시고 그러면 아까도 질문이 그거 있잖아요. 발가락 힘이 안 들어가서 엄지에 힘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 패턴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어떤 문제의 원인으로 인해서 증상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그 증상이 우리가 거북목으로 갈 수 있다. 기억나시죠? 1.5로 가는 사람들일수록 반대 패턴이 많아. 반대 패턴. 네. 거기에 이제 무게중심이 실질적으로도 앞쪽으로 많이 갈려 있는 분이 있고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 따른 근육에 대한 활성도가 달랐고, 그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모니터링 했을 때도, 그죠? 1.5는 되게 많이 만져지고, 그렇지 거북목에서는 그런 많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 보시면 어때요? 요거 할 때 스웨이가 엄청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죠. 그렇죠. 근데 반대인 패턴 분들은 어때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인체에도 중립이 있는데 목에 중립만 있는 게 아니고 발에서도 중립이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서 있다는 거. 교정 운동학. 그죠? 예.
그 S&P는 그러면 필라테스는 따로 아닌 거고 그냥 S&P인 거죠. 그걸로만 다 하시는 거예요, 수업을? 대상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고객님들 대상. 거의 대부분 다 재활 쪽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채용 교정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런 쪽으로. 선생님이 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좀 어떤 것 쪽이 좀 많을까요? 자, 제가 늘 그 세미나 할 때 말씀드리는 거 그 부분이 저 부분에서 바로 지금 해답을 드리면 자, 발바닥 한번 수축해 보세요. 이 자세에서 우리 유민 원장님이 웃는 이유는 저는 알아요. 예, 발바닥 한번 수축해 보세요. 내 마음 같지 않죠? 내 뜻대로 안 되죠? 예, 이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발가락은요? 발가락 움직여 볼까요? 발가락 다 움직이시죠? 자, 다시 한번 발바닥 수축해 보세요. 안 됩니다. 될 수 없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예전에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 다 수동 장력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 체중을 지지된 상태에서만 걔가 작용을 딱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서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진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작동을 안 한다는 개념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체중이 지지하고 꼭 체중을 지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수 있고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도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좀 달라지겠죠. 어떤 고객님이 이렇게 우리가 목이 이렇게 불편해서 거북목이 있고 일자목이 있고 이런 대상들이 왔을 때 또 하나 흉추에 대한 척추에 대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왔을 때 더 나아가서 골반 이런 상지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거북목이나 일자목도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허리에 대한 통증이라든가 불편함, 그 다음에 골반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부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도 시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컨셉을 가지고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거북목을 우리끼리 얘기니까 거북목을 우리가 교정을 많이 하잖아요. 컨디셔닝 프로그램에서 적용할 때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유민 선생님은 어떤 테크닉을 구사하세요? S&P 쪽에서는 어떻게? 네. 그 거북목 교정하는 도구 네, 네. 예. 도구 릴리즈해서 네, 네. 네, 네. 오케이. 그럼 거기에서도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그 불편함들이 실제적으로 뭐 잘 해결이 되겠죠? 그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달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람은 다른데 그 부분이 우리가 만성화되어져 있다면, 네, 네, 네. 오케이. 그렇죠. 그럼 그 얘기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물리치료사 선생님 계세요? 출신 선생님? 그쪽은 없으시고, 그러면, 자, 도수치료가 지금 그런 원리랑 비슷하겠죠. 예, 도수치료 원리가. 그래서 저는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증상적인 부분을 이제 불이라고 표현해요. 불이 난 곳에 불을 끄는 원리. 근데 화재 원인은 또 보면 어떻게 다르게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분이라도 다 이게 기어서 오시거나 그런 거 없죠.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오신 분 없죠. 다 어떻게 오셨죠? 체중을 지지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왔다는 거죠. 정적 상황이 이렇게 정적 상황이 아니고 대부분의 다 동적 상황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 발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내 체중 지지가 두 발로 이렇게 반듯하게 정적으로 있는 건 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발을 뗀다는 거죠. 이렇게. 발을 떼고 이동도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한 발 운동이 먼저 잘 진행이 돼야 저런 상황들이 지금 예쁘게 잘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저렇게 갖춰져 있는 이런 자세는 없죠. 우리의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폐도 다르고 횡격막 사이즈도 다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아까도 자, 목이 우리가 교정 운동, 거북목에 대한 부분을 릴리즈 시키고 후두하근이 긴장돼서 후두하근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우리 여기 있는 롱거스 콜리라던가 경장근, 두장근을 강화시키고, 근데 후두에 대한 우리 공간을 열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저도 티칭을 한 거의 학부생 포함하면 한 20년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저도 이런 테크닉으로 교정 운동학 테크닉으로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잘 써먹었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랑 저는 똑같은 공감을 했던 거예요. 회원님들 원 세션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할 때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바로 팔이 저리지 않아요. 흉곽 출구 증후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신경들에 대한 저림뿐만이 아니고 신경 압통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근육 불균형, 뭐 어퍼클로 신드롬 다 아시겠지만 그죠? 상지 교차 증후군 이런 것들 다 저도 뭐 릴리즈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4번, 5번, 6번, 7번을 해 그래서 그 당시 때 너무 좋아져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한테 오지 않은 회원님들 되게 많았던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 나한테. 조심히 물어보고 그러면 느낌적으로 뭐냐면 어디 한의원 가 있거나 또 다시 그냥 뭐 저하고 수업하고 나갈 때 너무 좋게 해맑게 나가시거든요. 되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가시는데 또 며칠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가 의문을 갖는 거죠. 이게 왜 그러지? 이런 방법들이 내가 뭐가 달라졌을까? 왜 유지가 안 됐을까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제가 아까 우리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오래 가냐 이거예요. 유지되냐라고 하는 거. 그럼 유지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그런 접근이 원인이 따로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발바닥을 수축할 수 없어 앉아 있는 상태. 그럼 목을 교정해. 그러면 우리의 척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켰을 때 척추와 목과 골반과 고관절이 어떤 지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는 거기에서 잘 사용하고 누구는 어느 쪽은 잘 사용하고 어느 쪽은 익숙하지 않은 곳은 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왼쪽 다리의 앞쪽 발가락, 정확히 얘기하면 발가락 쪽에 힘이 체중 지지가 잘 안 되는 것 이것만으로도 오른쪽 요방향 근육의 타이트함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머메일들을 계속하고 여기에 있는 릴리즈를 들어가고 행경막을 우리가 릴리즈시켜 이런 테크닉들을 계속 구사하더라도 원인은 동측이 아니겠죠. 원인은 동측이 아니고 반대측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오른쪽 고관절의 골반이 불편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동성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뭐 클램 운동도 시켰고 가동성 운동도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필라테스에서는 서클 운동도 하고 S&P에서도 나름 그런 교정 쪽으로 막 이렇게 진행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이 부분들이 딱 누워서 진행을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검사해 보면 다시 돌아왔겠죠. 가동성이 정상으로 돌아왔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집으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갈 때는 돌아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체중을 이거는 여기서 하는 테크닉은 어떻게 돼요? 비체중주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의 근육의 타겟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근육의 입장에서 관절의 입장에서는 어떠죠? 원조인터라고 그러죠. 단관절에만 집중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디자인을 잘 해준 거죠. 그런데 일어서는 순간에 어떻게 봐봐요? 일어서면 이제 갈게요. 아우 좋다 하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가 작용을 했죠 벌써? 중둔근? 네? 중둔근? 뭐죠? 지금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어디 수축해? 벌써 발바닥에 있는 수동 장력인 족저 근육이 그때 벌써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계가 있겠죠. 아까처럼 단관절에서 여기에 있는 고관절이 불편해.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결을 했으면 그 다음엔 발과 골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합 운동. 우리는 링크라고 그래요. 링크. 그 링크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야지만 그 사람이 만성화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골반이 불편했던 패턴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죠. 골반이 내전되고 내외전되어 있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중동 운동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꽉꽉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힘이 잘 들어와요. 그 다음에 MMT 검사 아시잖아요. 머슬 에너지 테크닉, 그렇죠? 그래서 MMT 검사내가 어떻게 뚝뚝 떨어지죠, 이쪽은. 근데 이쪽은 어때? 힘이 잘 들어와. 여기서 근육이 약하다고 해서 어때요?
엉덩이 기억 상실증, 뭐 중둔근에 대한 뭐 비활성화 이런 거를 적용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또 힘이 안 들어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중등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또 잘 들어와. 이런 것들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를 잘 했어. 이것도 하나의 원조인트 운동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발과 함께 지금 얘가 지면을 잘 보시면 얘 지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울기가 이렇게 들어져 있죠. 이렇게 들어져 있죠. 그럼 발은 지금 어떤 모양일까요? 발바닥에서는 슈피네이션이겠죠. 기본적으로 슈피네이션 작용을 하고 있어요. 슈피네이션이면은 슈피네이션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수직적인 힘에 대한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얘네들이 벽을 형성하고 그럼 중둔근이 자세 유지근으로 참여하면서 발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균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게 중심이 안으로 쏠려 있지 않게 우리가 이 지면에 기울기를 주면 일단 첫 번째는 관절의 위치가 바뀌어요. 관절의 위치가 바뀌고 자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축이라고 하는 요소를 볼 때 무게 중심의 원리에서 안쪽에 있던 무게 중심이 외측으로 이동을 해요. 외측에 있는 것들은 또 내측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다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도 어때요? 무게 중심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이렇게 치울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적으로 또 이렇게 지면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관절에 비해서 발이 상대적으로 앞에 놓이게 돼 있어요. 얘와 얘가 좀 멀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단위는 어때요? 넉리는 얘와 얘가 이 수직적인 게 더 강하겠죠. 실질적으로. 네, 그런 개념. 무게중심의 이동과 관절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 따라서 부딪히기도 하고 어디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죠? 이게 앞쪽인지 그다음에 뒤쪽인지 더 나가서는 발의 지면의 기울기를 각도를 바꿔서 골반과 상체의 어깨 높낮이까지도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조금은 이제 이런 패턴에서 우리가 얘를 바라보면은 아까 그런 질문들이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른쪽 어깨가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뭐 충돌이 일어나거나 불편함이 있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견갑골에서 우리 견갑골 안에서도 뭐 어버드 로테이션 만들고 그다음에 견갑 상한 리듬을 여기서 형성을 하지만 이것 또한 결국은 왼쪽 골반하고 상관계가 매우 높겠죠. 왼쪽에. 네, 그다음에 이런 안정성, 밸런스 기능 능력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부족해지면 우리가 이쪽으로 체중 유지가 계속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이거를 쭉 바라보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서 있을 때 다른 것보다는 이게 좀 중요하죠. 서 있을 때 우리가 3점이 있는 이유가 3점. 자, 여기 여러분들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무게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무게만큼, 질량만큼 발이라고 하는 요소가 3점을 유지해야 되는데 3점을 유지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면의 반발력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반발력에 의해서 다시 지면이 다시 얘를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질량에 의해서 발바닥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프리텐션이라고 해서 수동 장력이 이렇게 다 우리 몸을 발바닥이 이렇게 수축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적당하게. 그게 높은 게 하이아치고 그게 너무 낮은 게 로우아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게 적당한 유지. 그래서 지면 반발력이 0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플러스 되는 게 하이아치고 마이너스 되는 게 우리가 로우아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왼발 오른발이 적절하게 다 잘 균등하게 있어야지만 무게 중심이 적절한 중앙에 위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소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가볍게. 마찬가지죠. 골반 전방, 그 다음에 뭐 회전될 수 있는 거, 업슬림, 다운슬림 여러분들이 다 교정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부분 많으시잖아요. 이런 거. 이런 회전이 있다. 요 패턴이 우리가 오늘도 회전 불균형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세 분석을 할 때 이거 많이 보죠. 뒤에서 봤을 때 힙 라인이 우리 PSIS도 보고, 그다음에 힙 라인이 많이 돌아가 있는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엉덩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여기는 고립이 돼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에서는
어떻게 많이 약해져 있겠죠. 근육 자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쪽에 있는 천장관절에서도 SI 조인트 안에서도 되게 불규칙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 요 밑에 뭐 누가 있어요? 예, 발이 있죠. 발이 있습니다. 네, 계속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관절에서 보는 어떤 전념, 후념에 대한 부분이죠. 패턴. 정상적인 범위가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처럼 요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뒤로 가는 건 후념, 각도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전방으로 갈 수 있는 거, 후방으로 갈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전방으로 가느냐, 후방으로 가느냐. 그거 부분이고, 전방으로 갔을 때, 고관절이 전념이 전방으로 갔을 때,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고관절이 신전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고관절이거든요, 이게. 헤드거든요. 얘가 전면으로 가니까 15도 정도 이상 이탈을 하죠. 그럼 얘 어떻게 가요? 뒤로 가죠. 신전을 만들죠.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토인이에요. 이렇게 나가버렸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넉리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후념으로 갈 수 있는 거, 정상적인 수치보다 뒤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뒤로 후념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어떤 다리로 많이 갈 수 있다? 보호로 갈 수 있는 패턴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언제까지나 골반과 고관절의 입장에서 얘네들을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 125도. 자, 이 각도보다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각도가 직각으로 떨어졌을 때 각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125다. 그거를 내방고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훨씬 더 각도가 크다면 우리가 외방고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요거 차이죠. 요거하고 요거 차이입니다. 여기는 각이 훨씬 크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각이 훨씬 더 줄어들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이 고관절에 대한 외전이 훨씬 더 각이 크기 때문에 보상으로 뭐가 나올 수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여기가 넓어지면 무릎은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삼각형이 역삼각형이 되니까 훨씬 무릎의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된다? 넉리 포지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상이라고 하는 그 관점 안에서. 반대는 어떻게 돼요? 반대는 지금도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각도가 125도보다 크다면 얘가 어느 쪽에 있어요? 이런 쪽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상으로 해서 우리가 보호라고 하는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것까지의 얘기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관절의 입장이에요. 관절의 입장. 하지만 근육이 개입하는 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 그 트레이너 분들 보시면 어때요? 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호 패턴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보호 패턴이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패턴이 보상적으로 어떻게 된다? 골반이 웨이비덕션 되어 있으니까 무릎은 훨씬 더 안쪽에 있죠. 그래서 수직 팩터가 약하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야? 관절을 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외반슬이 안 돼요. 그분 어떻게 됐어요? 완전 오우죠. 아치도 어때요? 완전 높았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근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근육도 로컬 근육이 있고 글로벌 근육이 있는데 글로벌 근육에는 우리가 힘의 크기가 엄청 큰 게 많아요. 그죠? 대퇴사두근도 크고 강배근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헬스 트레이너 있는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겉근이 많이 발달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힘의 크기로 인해서 그분들이 중둔근, 대둔근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또 시대적으로 그분이 많이 트레이닝 했기 때문에 그분의 패턴은 그 보상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골반 이런 거 검사해 보면 우리가 외반슬이라고 했을 때 이 패턴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엄청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관절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근육의 개입에 따라서 그 패턴이 보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요소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패턴들 만들어낸다는 거죠. 관절의 입장에서. 자, 넉리의 포지션, 그 다음에 보호 패턴들. 그래서 여기에는 압박력이 외측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압박력이 내측에 있을 수 있다. 보호들. 이런 패턴. 이거를 너무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강재 선생님 이거
그때 되셨었나? 그죠? 그때 좀 쉽게 됐었죠? 간단하게? 그렇죠? 안 되는 분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눈을 보셨죠? 혹시 그 고객님들 평가 해보셨어요, 이거? 아, 그죠?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안 해보셨어. 저번 케이스에 보면 남자 트레이너분들 보시면 대부분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이걸 되게 힘들게 해요. 요 패턴을 되게 힘들게 합니다. 요 패턴.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이런 것들이 잘 되죠. 그럼 이걸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힘의 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여기 여기 주변에 있는 근육들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 여자가 해부학적으로도 보면 남자들에 비해서 골반이 훨씬 넓고 무릎은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조인데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의 힘의 크기가 많아도 우리가 이 안으로 내전할 수 있는 그다음에 내외전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한 패턴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이러고 걷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골반이 정상적인 15도 정도의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뒤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고관절이 뒤로 후념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힙이 되게 많이 수축되어져 있죠. 힙이 수축되어져 있으니까 고관절의 근육이 대둔근도 매우 짧아져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외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전이 될까요? 내전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해보시면 간단하게 이것이 된다 안 된다 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검사 자체가 에그 테스트라고 해서 무릎의 통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법이에요. 정형학적인 검사법. 실제적으로도 이런 움직임 패턴을 통해서 안쪽이 아파, 뭐 외측이 아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질의응답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뭐 무릎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정보를 빼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움직임 평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와 이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통증에 대한 어떤 불편함들을 우리가 조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와 더불어서 통증은 없지만 우리가 이 힘의 방향을 볼 때 우리가 내전이라고 하는 내회전이라는 이 요소가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있을 수 있다? 무게중심 뒤쪽에 있을 수 있다.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이 너무 잘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많이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도 여성분들이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겠죠. 남자들에 비해서는요. 골반이 넓다 보니까 더 크고 그런 개념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전통적으로 여기 전방경사, 그다음에 후방경사 이런 패턴들 볼 수 있다. 자, 이건 아실 거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 이거랑 연결해 봅시다. 요 케이스 해당될 겁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이래요.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이 동작을 했을 때 요추와 골반과 고관절에 대한 이런 움직임 패턴을 좀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허리에서 40도 정도의 굴곡이 좀 필요하고 고관절에서는 70도라고 하는 굴곡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110도라는 걸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그림하고 1번 그림 남자 그다음에 여자 그림이 2번과 3번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요 패턴이 어느 남자분일까요? 여자분일까요? 강찬 선생님 저번에 이거 우리 해봤죠? 이 2번이 해당되는 그 케이스가 어느 케이스에 해당이 될까요? 여기 부분. 요 부분은요? 네, 요렇게. 그렇죠. 요런 패턴이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더 나가서 한번 봐볼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셨잖아요. 자, 무게중심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배치를 봤을 때 이제 발목 입장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얘네들은 중심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놓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이분들 거북목도 한번 봐보세요. 목도, 그죠? 턱이 또 많이 들리게 되고, 실제적으로도, 네. 요런 골반에 대한, 고관절에 대한 햄스트링이 짧고, 그 다음에 이런
요추와 골반의 리듬이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일수록 거북목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높은 거죠. 자, 반대로 이런 분들이 과하게 이런 110도 이상의 범위를 만들어낼 때 흉추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나온 대로 흉추는 되게 뻣뻣해지죠. 흉추도 되게 플랫해지고 그 플랫으로 인해서 어떻게 경추는 어떻게 되죠? 다시 또 플랫해지죠. 이 케이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거를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그 남자분 이거 안 됐잖아요. 익스텐션이 안 나올 때 트레이너분, 그죠? 당연히 그 전에는 우리가 골반도 검사했어요. 골반을 내외전 검사를 했더니 내외전이 안 나오죠. 이런 케이스. 내외전이 안 나왔고 반대인 분들은 내외전이 너무 잘 나왔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죠? 한 분은 이게 안 됐었고 남자분은 이게 안 됐고 한 분은 이게 너무 잘 됐고 또 더 나가서 이런 움직임 평가를 진행했을 때 여기서도 이 고관절 내외전 범위가 안 나온 그분은 이것이 제한이 있었어요. 이쪽이 이렇게. 그리고 이 고관절 내외전이 제한이 없는 분들은 이런 패턴이 나왔고 저희가 그 다음에 극돌기를 한번 만져봤어요. 두 분이 앉혀놓고. 그래서 어떨까요? 고관절에 내외전이 결핍이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극돌기가 거북목이니까 극돌기가 많이 만져지지 않고 그 반대로 반대인 이런 케이스들의 입장에서는 극돌기가 많이 만져져요. 흉추가 일자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일자목 있으세요? 일자목 판정받으면 혹시 좀 의심이 되는 일자목 우리 선생님 한번 극돌기 한번 만져보실래요? 어떠세요? 잘 만져져요? 선생님 어떠세요? 1.5기. 선생님도 잘 만져지세요? 잘 만져지세요? 오케이. 됐어.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저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만져보세요. 저를. 이렇게. 어떠세요? 하부만 만져지고 거기는 예, 그렇죠. 선생님은. 전잘 만져. 그죠? 잘 만져지시죠? 저랑 이런 것들이 한번 우리 골반에서도 바로 가볼게요. 엎드려 보실까요? 한번 엎드려 주시면 손톱 이마에 대고 저랑 한번 비교 볼게요. 네, 여기서 엎드려서 머리를 이쪽으로 한번 도와주시고 네, 손톱 이마에 한번 대보실래요? 무릎이 고관절에서 일자로 놓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턴 이렇게 이거 지금 정상 범위에서도 많이 넘어간 거거든요. 8에서 10 저랑 한번 해볼게요. 저도 바로 같이 한번 이제 가볼게요. 보셨어요? 지금 비교가 좀 되나요? 그죠? 자, 일단 이런 부분이죠. 이 패턴 한번 기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토터치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이것까지 이쪽 방향 바라보시고 허리를 뭐 하시다가 이거 하면 아프시겠네요. 그죠? 안 하셔야겠다. 저만 보세요. 힘 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겠다. 그렇지. 우리 유민 원장님 저거 유연하시죠? 우리 수기 원장님도 일자목이죠? 일어나 보세요. 거기서 저랑 같이 이쪽 봐보세요. 내려가 보세요. 쌤들 저 패턴 한번 봐주세요. 저거 보시고 저거 보세요. 이제 일단 아치가 다르죠? 아치가 다르죠? 저분들하고 그죠? 자, 일자목이시래요. 예. 그리고 거기서 누워보세요. 그대로 이쪽 보고 누울게요. 저랑 또 비교해 볼게요. 이게 우리 교육의 전부예요. 자, 햄스트링 근육 길이 검사 한번 해볼게요. 왼발 당겨보세요. 오른발. 이렇게. 저도 이 정도. 자, 우리 원장님 근데 많이 줄었네. 정말 많이 줄었다. 그죠? 예전에 무용 전공했으니까 엄청 넘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죠? 다시 왼발도. 그죠? 힘을, 그러니까 손 안 잡고 해도 이 정도 오는 거죠? 됐어요. 우리 햄스트링 근육 길이의, 범위가 몇 도죠? 근육 길이 범위.
햄스트링이 유연하다, 안 유연하다고 하는 근 길이 원장님 몇 도예요? 90. 90도잖아요. 의학 개념에서. 의학 개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저 90도 훨씬 넘어갔죠. 그럼 어때요? 강한 유연성이죠. 강한 유연성. 자, 팔꿈치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시 뻗어 보실래요? 그렇죠. 얘도 우리 운반각이라고 해서 어때요, 여러분? 백리처럼 얘도 각도가 필요 이상으로 12도, 15도 남자 여자 통틀어서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꿈치가 아플 수 있다. 엘보가 아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쪼여보세요. 견갑골 안쪽 한번 쪼여보세요. 원장님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원장님 지금 힘주면 어떻게 되세요? 어깨 내려가기도 하고 또 꽉 힘주면 팔 자체가 이렇게 오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트레이너분들 등 근육 운동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요? 팔꿈치 이렇게 돼요? 등 근육이 빵빵한데 이렇게 돼요? 이상하죠? 이거 이상하잖아요. 오팔로 가지 않아요? 등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힘의 크기가 커요.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얘 자체에서의 관절 입장에서는 우리가 뇌전을 만들잖아요. 강배근이라는 근육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강배근의 힘의 크기. 엄청 많다. 쉽게 말하면 중국 땅이다. 회전근개가 우리의 이제 한국 땅이라면 강배근 같은 근육들은 실제적으로도 엄청 크죠. 자, 그게 여러분들이 해부학을 공부하실 때 힘의 크기를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그 근육의 오리진과 인설션, 시작점과 정지점도 매우 중요하나 우리가 실제로도 우리 교정운동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강배근이라는 힘의 크기가 매우 커서 중국처럼 땅이 그만큼 거기가 충전이 100% 이상은 아니더라도 100이 돼야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자세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죠. 누구는 20% 채워줄 수 있는 거고 지금 오늘은 누구는 80% 채워줄 수 있는 거고 누구는 200% 채워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100이라는 기준에서 그 사람의 근육의 톤을 근육의 힘의 크기의 저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 결국은 팔의 무게와 중력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다. 중력 9.8 m/s라고 하는 골반도 마찬가지죠. 골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려고 중둔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중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처럼 1회 운동하고 2회 운동하고 3회 운동하고 체중을 지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 증상적인 부분을 가동성이 부족해, 근육이 부족해, 단점 수축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고 싶은데 끌고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저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저의 그 세션이 체중을 지지하지 않은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골반은 업슬림, 다운슬림, 전방, 후방에 대한 원리, 회전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바뀌어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어깨와 고관절은 우리 관절의 입장에서 보면 토크가 있잖아요. 돌림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마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상면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또 있냐? 회전이라고 하는 뇌전, 외전이라는 개념이 바로 돌아간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일자목이신 거예요. 두 분 일자목이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개념에서도 어때요? 저랑은 다르죠. 자, 필요 이상으로 어떻게 이거보다 더 내려가죠. 사실 실제적으로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땅이 뚫려 있으면 아유 더 내려가겠죠. 무용을 전공했다는 것은 기술적인 운동이죠. 건강하려고 무용하나요? 그건 아니죠. 퍼포먼스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죠?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적절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늘 활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간단하게 또 하나는 근육의 길이를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근육 길이 안에서도 반대로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위에 놓여져 있는 관절의 압박력이 전방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전쪽에 앞쪽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엉덩이라는 근육, 햄스트링이라는 근육, 엉덩이를 받치고 있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의 힘의 크기도 꽤 크지만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도 그랬지만 올라가는 근육에서는 익숙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랜딩하는 등산을 했을 때 내려오는 부분에서 매우 피로도가 높겠다. 약해지니까 피곤하겠죠. 피로도가 빨리 오겠죠. 피로도가 약해져 있으니까. 내가 오늘 운동할 수 있는 그 힘의 양은 이미 오늘 하루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5kg 10번 했어. 오늘 매일매일 했던 거야. 정해졌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 등산하면 어때요? 햄스트링은 10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피로도가 빨리 이미 왔겠죠. 그런 부분에서 햄스트링도 근육 길이가 유연해질 사람은 유연해져야겠지만 반대로 강화되어져야 될 사람들은 강화를 해야 되겠죠. 왜?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그 햄스트링이 해야 될 원리 중에 하나니까. 주동근, 기랑근 이런 것들이 동시 수축이 다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체중이 지지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발바닥에서 발가락과 발목이 작용을 시작이 되면서 시작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 허벅지, 대퇴에서의 주동근과 기랑근이 동시 수축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큰 장점. 그러면 여러분 패턴 한번 쭉 보시면 어때요? 연결이 좀 되죠. 고관절 아까 우리 선생님은 어때요? 매우 넓죠. 뇌전이 너무 잘 되죠. 근데 이거가 목이 어때요? 목을 검사해 봤더니 목은 1.5기예요. 저랑 한번 비교해 보셨죠? 저는 여기 안 만져지죠. 네네. 저는 근골격직으로 몸이 안 아파요. 저는 아픈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네네네. 그런 패턴이고 또 이 케이스, 저 케이스, 또 이런 분들 공동적인 패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또 뭐냐? 엉덩이를 통과하지 않고 고관절을 통과하지 않고 고개의 안정성, 우리 경추의 안정성, 경추의 움직임이 얘가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골반이 고관절이 척추에 대한 부분의 움직임을 지렛대 원리를 작용을 할 거고 요추의 안정성이 흉추 회전을 만들 거고 흉추의 적절한 운동 범위가 경추의 안정성과 회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가 우리 어제 한번 이거 나와 보실까요? 잠깐. 저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가운데 일단 가운데 내 자세를 이 시간 안에 얼마나 빨리 조절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가운데로 한번 올라가고 여기 가운데. 네, 아니, 됐어요. 이 라인에 여기 있으시면 돼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자, 5초. 그렇죠. 4초. 시선 정면 한번 보고. 아, 좋습니다. 3초. 자, 2초. 1초. 아, 잘했었고요. 왼발도 한번 해보세요. 자,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 여기 앞에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끝. 자, 5초. 4초. 3초. 2초. 자, 1초. 되셨습니다. 자, 오케이. 어때요? 잘하셨죠? 우리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잘하고 못하고 뭐 대는 아니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다 가서 이런 개념이죠. 자세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고객님 자세 평가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의 경험으로는 다 자세를 잡아요. 이러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자세 평가할게요. 그러면 딱 쌤, 나 예뻐요? 괜찮아? 이렇게 시작하는 저의 경험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도 똑같이 거기서 발 접지하시고 좋습니다. 굿. 5 4 3 2 1 굿. 자, 왼발 똑같은 위치.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5. 자, 4. 자, 3. 2. 1. 됐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우리 다 운동 전문가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없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죠. 차이가 저는 있었다고 봤어요. 왼쪽이 더, 왼쪽이 안 된다. 이거를 우리 쪽으로 이제 스웨이라고 그래요. 스웨이. 네, 이동이 많다. 자, 한 연구가 있죠. 자, 경추에 대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얘기가 많아요? 하지의 불안정성이 높은 분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균형 요소가 많이
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또 평가를 골반과 지금 발바닥 서로 한번 마주 봐보실래요? 네.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우리 잘 아시죠? 어떤 케이스세요? 기억나는 건. 왼발이 프로네이션이 더 많으세요? 오른발이 프로네이션이 더 많으세요? 어떠세요? 네, 힘 빼보세요. 힘 빼시고. 네. 일단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보면 포어풋 물론 여기서 잘라서 봤지만 얘가 훨씬 더 우리가 슈피네이션 돼 있죠. 프로네이션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이 우리가 지금 지지되지 않았어요. 비체중 지지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 하나의 여기 패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왼발은 오른발에 비하면 프로네이션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또 이거랑 연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엎드려서 뭘 검사해 보면 나온다. 네, 아까 고관절에 대한 회전 검사를 해보면 또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볼 수 있어요. 관절 입장에서 약간 엎드려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이런 거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네, 손등 이마에 대시고 무릎은 고관절에서 그대로 일자로 나가지 말고 이렇게 힘 빼보실게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힘 빼 쭉쭉 빼고 어떠세요? 이제 내려준 돼 있죠? 됐어요. 오케이, 끝났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발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왼발이 더 프로네이션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관절도 어떻게 돼 있어요? 내외전 돼 있어요. 이게 1차예요. 이게 1번이에요. 보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푸시업을 하는 데 있어서 푸시업 팔과 다리의 역할이 좀 다른 건 팔은 공중에 떠 있어요. 지지를 안 해서. 예, 근데 얘는 어때요? 다리는 맨날 들려 있어. 우리 맨날 걷기 때문에.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저런 분들이 푸시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라운드 숄더처럼 라운드 골반의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런 패턴. 그래서 골반에 대한 가동 범위를 봤더니 당연히 이렇게 뇌전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발과 얘를 링크를 연결했더니 똑같은 위치에서 지면은 똑같죠. 얘 평평해요. 수평이죠. 오른쪽은 바로 딱 그래도 5초 안에도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고 덜 흔들려요. 근데 왼쪽은 같은 면에서 들어갔던 얘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자꾸 내가 오는 힘이 바뀌진 않죠. 힘의 크기가. 근데 인지를 줘서 우리 뇌에서 탑다운이라고 하는데 어깨 피세요 하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게 인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 그 인지가 오래 못 간대요. 왜요? 호흡을 매일 24시간 생각하지 못하더라. 24시간.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가능하죠. 근데 훈련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도 돌아와요. 왜? 뇌가 인지를 한데 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아요. 감각도 존재하지 않아요. 힘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 외측에 있는 중둔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리 대퇴 모든 외측 강근, 예를 들어 정경골골, 후경골골이 존재하지 않죠. 라운드 숄더가 예를 들어서 뒤쪽에 회전근개와 얘네들이 우리가 그 외전 만들어내는 근육들이 존재하지 않죠. 강배근도 참여를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은데 자세로 펴라 그러면 필 수는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의식적인 행위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는 뭐냐? 운동량이 저장이 돼서 어디다가 인풋을 꽂아줘야지 뇌에다가.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나도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피드백이 없이 피드포워드가 나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럼 아까도 똑같이 또 빠져나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다시 돌아오는 개념. 그 전까지 저도 그랬고 그 전까지 이런 행위들을 이런 불편함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잘 해줬지만 다시 돌아온 것은 이 다음이 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런 케이스가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케이스들은 우리의 입장이 또 있지만 고객님들 입장이 매우 많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 그런 개념에서 이 면은 똑같으나 관절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무게중심축이 내측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또 이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을 하고 시기를 해보면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릴 수 있는 그리고 즉각적으로 팍팍 들어와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런 케이스들은 우리가 회전에 대한 골반의 회전 불균형이 이쪽에 있지만 발과 같이 무게 중심축이 우측에 있을 수 있어요. 질량이. 그래서 오른쪽은 안정성이 되게 높아져 있고 왼쪽은 가동성이 이미 많죠. 왼쪽은 가동성.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 인자로도 볼 수 있어요. 부상을 지금 당장 불편함이 없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성, 그죠? 벡터, 그걸 늘 맞추잖아요, 우리가. ASIS가 어디 있고 무릎이 슬개골이 어디 있어야 되며 세컨토 발가락 이거 다 맞춰주잖아요, 그죠? 이 맞추는 이유가 방향이잖아요. 방향과 함께 가야 될 건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 늘.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한번 위에서 바라보시면 되게 조금 재밌어요.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힘이 앞쪽에 많고 어떤 사람은 힘이 뒤쪽에 많아요. 힘의 방향이. 그거를 우리가 결국 활성화되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한번 우리가 쭉 지금 패턴을 보시면 조금 개념이 조금 좀 되지죠. 반응이 조금 더. 제가 검사하고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두 케이스가 있었는데 우리 강찬 선생님도 요거 저번에 검사했을 때 되셨나? 이거 안 돼? 이거 선생님 안 되셨죠? 딥스쿼트 안 되셨죠? 되셨나? 되셨고 우리 저분들이 안 되셨죠? 오케이. 자, 딥스쿼트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나오는 분이 계세요. 자, 중심 한번 봐보세요. 뒤에 있고 예, 앞에 있죠. 정상적인 범위. 저도 한번 이렇게 보면 저랑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이쪽 앞에서 그 자리에서 이쪽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더 앉을 수 있으세요? 거기까지 리밋 어디가 뻣뻣해요? 어디가 뻣뻣해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이런 케이스 이게 흉추가 매우 후만인 분 그리고 골반이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하프 스쿼트를 진행하기 전에 벌써 말리는 분. 예, 우리가 힌지가 전혀 나오지 않죠. 예, 왜 그러냐? 힘의 방향이 앞쪽이 가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요 복직근이라던가 앞쪽이 매우 타이트하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고관절도 매우 타이트합니다. 이 케이스들은 평상시에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 힘의 방향의 패턴이 네, 이 케이스일까요? 이 케이스일까요? 이 케이스겠죠? 네. 그리고 이 케이스일수록 네, 요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게 중심축이 앞쪽에 많이 필요 이상으로 앞쪽에 놓여져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분도 저번에 트레이너 그분들도 그분은 케이스에서도 얘기했던 건 고관절을 많이 풀고 고관절 중심의 운동을 많이 하고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죠. 그날 오셔도 그런 부분들이 평가를 하면서도 그분이 이제 궁금했던 거는 그래서 내가 맨날 발을 어떻게 했다?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오른발 기억나세요? 오른발 스피드아웃 되잖아요. 하다가 내려가면 쏙 돌아가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원판 같은 거 헬스 쪽이니까 트레이너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원판을 바깥 안에 놓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편하다.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뒤꿈치에 원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니까 우리가 이게 결국은 아래 상하 운동을 하기 위한 전략인데 스쿼트라는 부분이 결국은 근육 활성도에 따라서 관절이 닿는 이 압박력과 면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우리 보셨죠. 토토치를 하는데 요추하고 골반에 리듬이 있을 거 아니에요. 40도와 70도. 기본적으로. 그게 하나의 커플 모션을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어떻습니까? 미리 요추가 40도 이상보다 더 많은 굴곡을 하고 있죠. 미리. 그러니까 흉추에 그래서 후만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됐으니까 목은 앞으로 전방으로 이동했고 국도기가
예, 거북목이니까 실제적으로도 만져지진 않죠. 반대로. 그럼 이건 어때요? 니트 액션은 만져진다. 아까처럼. 네.